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안재용 TV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. 예, 우리 건국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우리 윤대지 선생님 모시고 네. 오늘 여러 가지 좀 안재용 선생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은 네.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학예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. 네. 현재 외대에서 이제 미네르바 교양대학 조교수로 계시고 주로 그 동양 정치 사상 쪽과 또 안재용 등 여러 그 분야의 네, 그렇습니다. 논문을 많이 그 쓰셨는데요. 우리 그 교수님께서 우리 동양 정치, 한국 정치 사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요? 네. 예. 뭐 일단 그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어쨌든 뭐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고요. 이제 또 제 전공이 정치 사상입니다. 물론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양 정치 사상이 이제 전공이긴 한데 단순히 그 공자발 맹자 이런 예전 걸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럴싸한 명분이었는데 근현대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근대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인들 또는 지성들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그 학습 배경을 보면 과거 전통 학문에 대한 학습 배경 그리고 근대 이후에 이제 뭐 해외 유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그 근대 학문을 또 같이 그 공부하셨던 분들입니다, 대부분.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는 뭐 그들의 행적을 쫓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실들만 이렇게 쭉 추적하면 뭐 당연히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뭔가 깨닫고 움직였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했던 뭔가 단서가 있을 거 아니냐. 그런데 그게 단순히 타고난 것만은 아닐 거고 뭔가 학습되어진 게 있다면 결국은 전통 학문 배웠던 그 경험도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.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글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전통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취지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양 정치 사상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제 하나의 경로였고요. 결국은 한국 정치 사상,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아이덴티티, 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하는 것이 제 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네. 그때 말씀하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네. 그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.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안재용 연구로 또 석사도 아마 네. 하셨죠. 그리고 네. 또 이렇게 훌륭하신 이 건국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우리 안재용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? 네, 그게 벌써 한 30년 되네요. 그 92년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준비할 때 민세를 이제 그 연구 주제로 잡았었는데요. 뭐 이 책에도 잠깐 그 제 소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민세를 그때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 시간에 민정장관 했었다라는 정도.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. 갑자기 민세가 떠오르고 민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. 이유는 사실 뭐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. 제가 이제 한국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정치 사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사적인 주제보다는 이전의 인물이나 또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그 논문을 써보고 싶었는데
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확 들어왔던 인물이 민세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 민세 연구를 정치 사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거의 드물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역사학 또는 언론학 이런 데서 이제 그 박사학위도 아니고요. 석사 논문들이 몇 편이 있었고, 박사학위 논문은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앞서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찾다 보니까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석사 논문을 쓰셨는데, 그분이 이제 당시 충북대 재직 중이셨던 그 정윤재 전 정치학회장이셨어요.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드렸죠. 그랬더니만 무작정 또 청주로 내려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뵙고, 그리고서는 정윤재 선생님께서 그때 저한테 뭘 주셨냐면 한민족의 기본진로라는 책을 주시면서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. 사실 그때 처음 봤습니다. 민세 저작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봤고, 그때 국립도서관 가서 제가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직접 복사했거든요. 지금도 갖고 있고, 지금도 사실은 민세 연구할 때 아무리 저 재본된 그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가 있어도 저 그거 안 봅니다. 예. 제가 그때 복사했던 그거를 예. 보거든요.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제가 굉장히 건방졌구나. 벌써 40년, 50년 전에 해방된 조국을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. 제가 굉장히 얄팍한 역사 지식만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보려고 했었고, 또 그 행위자들, 민세 같은 그러한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가벼운 이해,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석사 논문을 그때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썼겠습니까? 다만 이제 언제 어느 때건 사람이 겸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이제 민세를 만나게 된 그런 계기였고요. 그 뒤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동양정치사상 전공하느라고 박사과정에서는 한 10년, 정확하게 한 10년 민세를 공부 안 했습니다.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정치학 박사학위 받고 정인재 교수님을 학회에서 다시 만나 뵀는데, 10년 만에 뵀는데 이틀 전에 뵌 듯한, 정인재 교수님도 그러시고요. 그러면서 아마 정인재 교수님이 염두에 두셨나 봐요. 이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제 민세 연구, 제가 박사학위를 동양정치사상으로 받았다라는 건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민세 전공자로 생각을 하셔서 덕분에 이제 저는 다른 연구자들 또는 다른 여타 전공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일종의 좀 저만의 장점을 좀 하나 더 얹힌 거죠. 그러니까 동양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민세를 다시 이렇게 리딩할 수 있다라는 점, 그런 점들은 민세가 남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. 그 글들의 문체를 보면 스타일이 이 전통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문장들이 많은데, 그 부분에 대한 독해가 제가 좀 더 보다 좀 수월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죠. 그래서 저는 민세 공부하면 할수록 늘 느끼는 거지만 석사 때도 그랬고,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공부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러한 세상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, 이런 부분들도 본받을 만하고요. 한편으로는 제가 좌절할 때마다 민세 선생은 더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도 일관된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점, 그런 걸 제가 리마인드 하다 보면
저 역시 또 새롭게 몸과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. 사실 저한테는 일종의 그런 그 하나의 그 롤 모델로 그렇게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공부하신 그 동양 정치 사상 이런 베이스가 네. 안재ung 선생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네. 준 거라고 볼 수 그 있겠네요. 당대도 그런 평가를 받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태평한 세상에서 살으셨다면 정말 한 그 일가를 이룰 만한 학자가 됐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. 예, 오늘 그 첫 시간 우리 임대지 선생님 모시고 그 안재ung 선생 연구의 그 동기라고 할까요? 이것들에 대해 짧게 들어봤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